허락을 구하거나 구걸을 하는 형태, 안 나온다고 서운해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모두 구걸이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면 여러분과의 약속은 썩 달갑지 않은 약속이 될 겁니다. 자, 저번 편에 이어서 이번 편은 데이트 약속 잡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번 편에 제가 말씀드렸듯 여러분이 뭐 썸을 타시던 재회를 하시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내가 만나자고 했을 때 자주 만나냐는 것이다. 물론 상황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 헷갈리는 플러팅이고 나발이고 그런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다. 그거는 스스로 여러분이 작업을 불리하게 만드는 방법일 뿐이에요. 주관적인 척도일 뿐이다.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만남 약속을 잘 잡는 것도 이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이 호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내가 호감이 없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자신을 탓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지만 약속을 효과적으로 잡는 방법만 알아도 호감은 얼마든지 다시 생기고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잡는 방법은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약속을 얼마나 잘 잡냐에 따라서 호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배워두면 친구들과 약속을 잡든 뭐 소개팅을 하는데 약속을 잡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먼저 약속을 잡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약속을 잡을 때는요, 허락을 구하거나 어떻게든 이 사람을 보려고 하는 행동들, 즉 구걸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잖아요. 구걸할 거 다 구걸하셔놓고 저 구걸한 게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내가 막상 사연 분석을 하잖아. 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욕구라는 건 교환하는 겁니다. 협상하는 거예요. 허락을 구하거나 구걸을 하는 형태, 안 나온다고 서운해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모두 구걸이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면 여러분과의 약속은 썩 달갑지 않은 약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 뭐 먹고 싶어? 뭐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데면 다 좋아. 언제 볼 거야? 이걸 배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될 의무처럼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역으로 당해보면 알게 돼. 이게 어떤 기분인지. 괜히 나가려고 했던 약속도 나가기 싫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수동적인 심리가 많은 거지 뭔가 내가 이끌고 책임져야겠다라는 행동을 좀처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건 어떤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레스도 맞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미루기 만들기 딱 좋은 행동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두 분 다 이제 썸 사연인데 실제 내용과 똑같이는 제가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담 중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이거다 해가지고 제가 동의를 받고 한 거라 사실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좀 바꿨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픽션이 약간은 섞여 있다는 점 양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수 씨 뭐 하세요? 뭐 이런 시작하는 주어는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 그냥 일 중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답장하니까 그러시구나. 괜찮으면 언제 한번 보실래요?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결정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여기서부터 그럼 여러분의 약속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더 보시면 언제가 좋을까요? 뭐 좋아하세요? 남자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결국 뭐예요? 리드하기 싫은 거예요. 리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 남자도 내 남자에게 책임을 다시 떠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서로 뭐 좋아하냐고 뭐 네가 좋아하는 거 먹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정하고 이끄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책임을 서로 그래서 떠넘기는 행동이다. 글쎄요, 다 좋은데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제 느끼시죠? 이게 뭔 대화야? 개판난 대화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남자가 책임을 최종적으로 떠안게 되는 그림, 억지로 떠안게 되는 그림. 혹시 다음 주쯤 시간 되세요? 언제가 편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결국? 네가 편한 시간이면 난 언제든 괜찮아. 제발 좀 허락해줘. 최악의 약속 잡기 방법.
그리고 여기서 시간대가 1분 텀으로 답장한 것 같지만 이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사례를 픽션으로 만든 거라고 했어요. 이 남자가 여기서 답장하죠. 잘 모르겠네요. 요즘 바빠서요. 라는 답장이 언제 왔냐면 다음날에 온 겁니다. 실제로는 다음날에 왔어요. 이 답장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 수동적인 남자의 입장에서 이 책임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약속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뒤부터는 남자가 답장도 현저하게 느려졌고요. 또한 굉장히 좀 팽팽했던 관계가 그냥 느슨해졌죠. 뭔가 빨리 결정이 날 수 있었던 관계거든요. 실제로는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관계야. 그런데 약속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니까 이 남자가 이제 흥미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이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이 오셨던 내용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대화가. 여러분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만나고 싶으실지. 다음 대화입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그래도 가르쳐 준 대로 약속을 잡아서 성공하시는 내용인데, 이 약속 잡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거리낌 없이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즉 그게 내가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그 주제에 대해서 적당하게 의욕 있게 대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치 미끼를 던지고 나서 얘가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그 미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이제 먼저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민수씨 뭐예요? 요즘 날씨가 부쩍 춥네요. 뭐 이 주어도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분은 미끼를 던지신 거예요. 뭘 미끼를 던졌을까? 여기서 날씨가 부쩍 춥네요 부터가 미끼를 던지신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도하기 위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다음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중이죠. 그러네요. 춥네요. 이렇게 남자가 대화를 하죠. 이게 미끼를 문 겁니다. 왜? 내가 춥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네요. 춥네요 라고 미끼를 물었잖아요. 이게 미끼를 문 거야. 그러니까 어제 회사 끝나고 집 가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괜히 옛날 포차에 눈길이 가는 거 있죠? 평소엔 먹지도 않던 오뎅 국물이랑 길거리 오뎅 크크. 이게 날씨를 미끼로 사용해서 포차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퇴근하는 길에 옛날 포차에 눈길이 가더라, 이 주제로 미끼를 던지시는 거죠. 그래요? 요즘도 그런 데가 있구나. 잘 안 보이던데. 이게 이제 작업 못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상대방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포차에 대해서 미끼를 물고 있잖아요. 미끼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얘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걸 살펴보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서 그냥 그대로 할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성분이 네, 저도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민준 씨는 안주를 뭘 주로 먹어요? 추운 날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질문을 유도하면서 너는 안주 추운 날에 뭐 먹어?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날씨엔 달라지지 않고요. 저는 날씨에 달라지는 편인데 여름엔 주로 회를 찾는 편이고 겨울엔 조개탕 아니면 오뎅탕 같은 게 뜨끈뜨끈하고 좋더라고요. 호불호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날씨에 따라 달라져.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남자가 오잉? 왜요?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런 감성에서 먹으니까 분위기도 나고 주방 이모가 우리 요청대로 청양고추랑 이용해서 간을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일 끝나고 소주 한 잔에 털어버리는 직장인의 맛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런 경험을 해봤어. 너도 가면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야 라는 호불호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남자 입장에서 뭔가를 상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신 거죠. 괜히 얘기하시니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더쪽 물었죠, 미끼. 뭔 거야 이게? 그쵸? 그럼 말 나온 김에 저랑 그 기가 막힌 포차 한번 가시죠. 날씨도 추운데 완전 좋아요. 이제 미끼 던지기 위해서 약속 잡기까지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 그럴까요? 그래서 스케줄 비는 날 봐야 해서 일정 끝나고 곧 연락 드릴게요. 약속 잡을 때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 보고 결정해 줄게 라는 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약속 되게 잘 잡혔죠? 이게 영상을 만들면서 얘기하는 저도 뭔가 이 여성분을 따라 나가고 싶어지는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뭔가 상상이 되잖아.
여기서 이제 더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약속 잡으실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렇게 빠지시고 1시간이라든지 뭐 하루 정도 뒤에 스케줄을 이때쯤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날짜 2개 중 하나를 고르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토요일 날에 볼 거라면, 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제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뭐 토요일밖에 안 되면 뭐 토요일만 보는 거고, 이게 꼭 이제 여기서 또 실수하는 게,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은 이 상대방이 만약에 제가 토요일이랑 일요일 보기로 했는데 토요일이랑 일요일이 바쁘다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쩌죠? 이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쯤에도 일정 비는데 다음 주쯤도 좀 만나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다음에 보면 되잖아. 뭐 안 보면 죽습니까?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는 거야. 제가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약속 잡기 방법은요, 제가 뭐 개발을 해놓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원래 하는 행동들이야. 연애의 기술이라는 건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행동 포인트들을 따와서 이론적으로 만드는 게 연애의 기술이거든요. 여러분도 알다 모르게 이런 행동들을 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자세히 생각해보니 내가 이 사람에게 리드 당했었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재회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잠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볼 수 있을까?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보고 싶겠습니까? 뭔 말이 서로 오가고 서로 얼마나 불편한 대화가 될지를 뻔히 알게 되잖아.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어떤 만남이 될지? 그러니까 그걸 그저 내가 싫어서 얘가 안 만난다, 마음이 식어서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리시면 답이 없다. 약속을 잡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꼭 음식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 가지 뭐 드라이브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과 그 미끼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